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험계획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맛보기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계획법은 이 품질경영 기사와 이 산업기사의 범위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흐름은 똑같죠. 자, 제일 먼저 실험계획법은요, 이제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20문항이 결론적으로 필기, 즉 1차에서는 20문항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실기에서도 건 20점에서 30점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산업기사 쪽에 해당되고요. 20점이다라고 하면 이 신뢰성 관리라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기사 같은 경우는 한 20점이 실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험계획법은 실험을 하는데 디자인 설계를 하게 되죠. 디자인 무엇을요? 그럼 실험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DOE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네요. 뭐 디자인 오브 익스피리먼트 이래서 DOE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 DOE라는 이 실험계획법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공업 통계 파트에서의 검증과 추정이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공업 통계에서 검증과 추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요. 평균을 검증을 해요. 또 평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집단이 하나의 집단에서 평균이 달라졌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있었고요. 하나가. 또 하나는 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집단에 서로 평균에 서로 차이가 있나 없나 시그마 기지 미지에 따라서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평균을 낼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아닌 세 개 이상이다. 세 집단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짜리를 할 때는 우리는 정규분포다 T분포다. 그럼 두 개짜리 할 때도 정규분포이다 T분포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세 개짜리인 경우는 두 개짜리도 복잡했거든요. 그럼 세 개짜리인 경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집단이 두 집단 이상, 이 두 집단 이상을 좀 이상이죠. 이 두 집단 이상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왔는 것이 바로 DOE입니다. 즉 실험계획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흐름 자체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강도예요. 강도. 그럼 이 강도가 집단이 3개가 있습니다. 또는 집단이 2개가 있어요. 또는 집단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는 뭐 작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man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1man, 1M 이렇게 하겠습니다. 1M. 그러면 작업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작업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머신, 기계 설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강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원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기타 등등 뭐 작업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자다. 그럼 작업자가 몇 명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4명이 있어요. A1, A2, A3, A4. 작업자가 4명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모수인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작업자가 4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어요. 이 수십 명 중에서 4명을 뽑게 됩니다. 누가 뽑힐지를 모르죠.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뽑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별량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자에는 모수인자와 별량인자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집단이 이제 4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두 집단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검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서 우리가 검증에는 평균치 검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규분포, 즉 유분포가 있었고 T분포,
시그마 미지일 때 이 두 개를 사용하죠. 근데 이 실험계획법에서는 집단이 두 개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무엇으로 하게 되느냐면 바로 분산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분산. 그 분산을 분석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표로 만들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은 무조건 뭐냐? 두 집단 이상의 서로 평균의 차이가 있나 없나를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산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또 분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공업통계에서 하나의 집단이 원분산하고 달라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카이 제곱 분포예요. 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 서로 차이가 있나 없나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F 분포로 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야는 집단이 두 개 이상이므로 야는 F 분포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F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분산을 알아야 됩니다. 분산분의 V라 할게요. V1분의 V2가 되든 V2분의 V1이 되든 그걸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편차제곱 합을 알아야 돼요. 이 편차제곱 합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자유도를 알아야 됩니다. N-1이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표를 아노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A1, A2, A3, A4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팅되는 데서 데이터를 실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일원 배치라고 합니다. 왜? 인자를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요인 중에서 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치. 이런 배치든 이원 배치든 삼원 배치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요. 야에 대해서 이런 배치 야죠. 야에 대해서 아노바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F 검증입니다. F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해야 돼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또 변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계획법에서는 이 용어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변동은 S 두 개라고 쓰고요. 자유도는 DF라고 쓰고요. 누라고 안 씁니다. 누라고 뭐 쓰기도 합니다. 누. 또 다음에 이것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야가 나오게 되죠. 그럼 V라고 안 쓰고요. 쓰기도 합니다만은 mean square 이렇게 해서 M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F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F 검증을 했을 때 뭐하고 비교하게 되겠습니까? 공업통계하고 똑같아요. 표값하고 비교합니다. 어떤 특정의 표값보다 만약 이것이 더 크다. 더 크다라는 결론은 무슨 말이냐? 바로 1, 2, 3, 4 간에는 서로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검증이 시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변동도 시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유도도 시험 문제이고 분산이 시험 문제고 무엇이든지 다 시험 문제죠. 그러면 이런 배치에는 나타나는 요인이 이 변동에 나타나는 요인이 전체는 토탈이 있어요. 그러면 이 A 간의 변동이 A가 있어요. 그럼 A가 아닌 다른 내가 선택은 A를 선택했습니다만은 야만 선택했지만 다른 이것 때문에 대한 변동도 반드시 있겠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는 A 오차 토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SA가 어떻고 SE가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실험계획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모수인자가 뭐냐? 별량인자가 뭐냐? 그럼 인자라는 팩터가 뭐냐? 특성이 뭐냐? 요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를 하나를 선택하면 이런 배치고요. 다시 똑같은 실험 방법에서 이제는 선택을 한 개를 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할 겁니다.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라고 하면 B가 있어요. 그럼 B1도 있어요. 또 B2도 있어요. 뭐 B3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B는 원래 몇 개 있었는데 세 개 있는데 세 개를 선택 다 했습니다. 그럼 야는 뭐냐? 당연히 또 모수인자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죠. 그러면
똑같은 이 표를 작성할 것이고 이제는 A만 있는 것이 아니고 B도 있어요. 다음에 오차 토탈이 있어요. 실험을 한 번씩 했죠. 그런데 B가 3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서 내가 선택을 3개만 해버렸습니다. 그럼 야는 무슨 인자가 됩니까? 별량인자가 되죠. 그래서 A는 모수인자이고 B는 별량인자다. 요런 경우를 특수한 경우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난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원 배치라는 거죠. 다음에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A1, B1의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 한번 했고 또 반복까지 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한 칸에 2개씩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나타나는 요인은 이제는 A,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복을 시킴으로 해서 다음에 A 곱하기 B라는 교호작용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5차 토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 A 곱하기 B를 바로 우리는 교호작용, 인터액션 팩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터액션이 나타남으로 해서 만약 이게 없을 때는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고 있을 때는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죠. 이렇게 됐을 때 검증하는 것은 이원 배치일 때는 A밖에 없어요. 이원 배치일 때는 A, B가 있어요.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는 A도 있고 B도 있고 A 곱하기 B까지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가 유의해요, 유의 안 해요 라는 것을 판단할 것이고 거기까지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검증이에요. 그럼 만약에 유의해요. 유의하면 어떻습니까? A 중에서는 어느 것이 제일 좋아요? 최적, 가장 적합한 수준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A3가 제일 좋은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원 배치다 그러면 B 중에서는 어느 것이 제일 좋아? 라고 했더니 B2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는 양산할 때는 A3, B3에서 작업을 하면 최적의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수준 조합이라고 합니다. 즉 A3, B3를 뭐 문자로 하면 AI, BJ라고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구간 추정하시오. 이랍니다. 그럼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중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야는 무슨 분포를 사용하느냐? 구간 추정을 할 때는 T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업 통계에서 우리는 평균을 추정하는데 시그마를 모르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면 T분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험을 했으므로 기존의 표준 편차나 분산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T분포를 하겠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일 때는 A 중에서는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인자가 2개 있을 때는 A하고 B하고 합성했는 것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실험을 여러 번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반복 3번 했다나 그 이야기하는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의 개요와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험 계획법에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보통 11문제에서 12문제입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까지가 보통 한 8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기사 파트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A도 실험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림 그리기가 쉬운 차례 이렇게 할게요. B로 또 실험을 해요. 다시 여기에서 다시 C를 실험을 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럼 인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산업기사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아니하고 기사에만 나오는데 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인자를 선택했는 게 3개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3원 배치겠죠. 근데 이 3원 배치 이상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원 배치라고 합니다. 자, 다원 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런 배치일 때는 A밖에 없어요. 반복이 없는 이런 배치는 B밖에 A, B 있어요. 오차가 있습니다. 그럼 반복이 있으면 A, B, A 곱하기 B 오차 토탈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3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을 하지 않으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A 곱하기 B도 있고 B 곱하기 C도 있고 C 곱하기 A도 있고 오차도 있고 토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복이 있는 3원 배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하고 똑같이 있으면서 이제는 또 뭐가 있느냐?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의 교호작용까지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검정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정 과정, 검정보다는 이 검정 과정에 있는 이 표 안의 값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은요, 여러분 개념만 잘만 잡으시면 거의 20문항 중에서 2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다라고 20점 이상을 못 맞네요. 20점이죠. 그래서 20점 거의 만점까지도 다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 점수는 제가 봤을 때는 20문항 중에서 앞부분에서 제가 뭐 공업 통계나 관리도라든가 샘플링 검사나 이것은 목표 점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전체 한 묶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묶음이라기보다도 달락달락 이제 끊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서 목표는 최소가 어떻게 보면 17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17문제 이상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실험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인을 배치했다 해서 요인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요인 배치법. 에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검정과 또 뭐요? 추정까지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요인 배치법의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비와 직교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비 직교입니다. 이 대비와 직교분해는요, 이런 배치인 경우에만 하는데 사실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A1부터 A4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좋아요 하니까 A3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요것은 그냥 요인 배치법에서 하는 것이고요. 직교와 대비 분해는 뭐냐면 A1, A2, A3, A4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럼 A3요. 그 다음은 이것도 돼요. 그 다음은 A4인데요. 그 다음은 A1인데요. 그 다음은 A2인데요. 이렇게 아예 등수를 매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는 요인 배치법, 1원 배치, 2원 배치 다 똑같아요. 3원 배치까지 있다고 치고요. 거기에서 보통 우리는 기사는 8문제, 산업기사는 12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수적으로 대비와 직교분해는 제가 봐서는 포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고 나니까 다 했는데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개 수치가 아니고 야는 계량값이에요. 계량값. 측정했는 값입니다. 왜? 강도 이렇게 했잖아요. 강도. 그런데 야를 개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개수화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값 실험계획법이 있어요. 그럼 이 개수는 무엇을 표시하느냐? 0 또는 1로 표시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부적합품을 0, 양호품을 1로 이렇게 해서 작게 나오는 것을 잘못했네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야를 부적합품하고 야는 적합품 해도 되고요. 야를 적합품, 야를 부적합품 해야 됩니다. 그럼 숫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제품 만드는 것에서는 양호품보다는 부적합품이 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를 부적합품을 하고 야를 양호품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분산분석표, 즉 아노바를 작성합니다. 똑같이 1원 배치다 하면 A, 오차, 토탈. 2원 배치다 하면 A, B, 다음에 야는 반복을 시켜주니까 A 곱하기 B, 오차, 토탈. 똑같아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준이 여러 가지로 변경될 수 있는 요인 배치법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50%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 50% 보면 되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그건 60% 또는 70%까지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재의 순서로는 뭐가 나오느냐? 분할법이 나옵니다. 분할법은 산업기사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말 그대로 분할법은 뭐냐면 분할을 하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A를 실험을 해요. A를 실험을 하고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B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인자는 똑같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실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할인데 1차 단위가 1차고요. 2차인데 1차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차 단위가 이런 배치다. 그럼 이때는 나타나는 요인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 먼저 야 실험했는 것이 있습니다. 야 실험이 A가 있고 R이 있어요.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 하나의 요인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E1, 1차, 5차가 있고요. 다음에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반복까지 되어 있으니까 A 곱하기 B도 있고 다음에 E2가 있고 다음에 토탈. 이런 것을 우리는 1차 단위가 인자 하나밖에 없는 이런 배치인 한 번 분할했는 방법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법이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분할법이 끝나고 나면 뭐냐면 실험 아예 배치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C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가 아주 곤란하게 B에서 다시 C1, C2 이런 꼴로 해서 데이터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C까지 있기는 있는데 여기 A가 있어요. A1, A2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B1, B2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C가 있어요. 여기에 C는 C1, C2는 아니고요. 뭐 C3가 문제돼도 됩니다.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AB 속에 C가 있다. AB 속에 C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틴 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라틴 반경. 자, 여기까지는 또 방금 전에 우리가 분할법은 기사에만 나온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또 산업기사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AB 속에 C도 있고 D도 있어요. AB 속에 있다, AB 속에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레코 라틴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레코 라틴 반경. 이것은 기사에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앞의 요인 배치법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A가 몇 수준입니까? 4수준. B는 몇 수준이에요? 뭐 3수준, 5수준. 자기 멋대로 됩니다. 제약을 시킵니다. 뭐냐? 수준을 2수준으로만 하자 이겁니다. A가 있으면 A1, A2, B가 있으면 B1, B2, C가 있으면 C1, C2.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2의 N성령 요인 배치법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최종적인 것은 아노바인데요. 아노바가 이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노바를 구하기 위해서 변동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또 수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야 빼기 야에서 효과는 얼마였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이거는 기사에만 나옵니다. 또 기사에서 나오게 되죠. 바로 2의 N성령 요인 배치법에서 수준만 2수준을 했을 때는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교락법, 일부 실시법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단락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법. 분할법에는 한 번 분할했는 것이 있고요. 여러 번 분할되는 게 있습니다. 지분실험법이라는데. 그래서 분할법에서는 기사에서 두 문제. 자, 분할법 끝나고 나니까 2의 N성령 요인 배치법이죠. 여기서는 한 문제. 2의 N성령 요인 배치법의 한 문제. 다음에 교락법 일부 실시법에서도 한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직교 배열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직교 배열은 표는 어떻게 생겼냐? 지금처럼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기본 표시에 의해서 뭐 0000 1111 뭐 이런 식으로 야는 수준이 두 개입니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인자를 배치하겠죠. 여기 A나 C나 아무거나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직교 배열표라고 합니다. 직교 배열. 직교 배열표는
실질적으로 2의 n승형 요인배집합하고 연관성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당겨 나오다 보니까 이 직교배열표는요, 바로 산업기사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보통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오장님, 다음에는 장으로 했을 때는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바로 남았는 게 이제 회귀분석입니다. 이 회귀분석은 바로 뭐냐? 이 회귀분석은 앞에서 공업통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관과 회귀분석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수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야와 야는 당연히 산업기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사에만 들어가는 것이 앞에서 우리 분할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할법. 분할법에는 단일 분할법과 지분신호법이 있어요. 또 반격법에서 그레코 라틴 반격 한 문제예요. 또 이해엔성형 요인배치법 또 한 문제예요. 다음에 교락법과 일부실시법 또 한 문제예요. 자, 요 부분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닭구치 실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닭구치 실험 계획에서는 뭐 SNB라든가 손실함수 이런 것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제품을 만들면 되잖아. 그러고 만들어 봐라 했는데 요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양호품은 맞아요. 그러나 야는 잘 만들었고 야는 잘 못 만들었죠.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게 닭구치 실험 계획의 키워드입니다. 손실함수. 예,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예,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닭구치 실험 계획은요, 산업기사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 계획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좀 많이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일단 실험 계획 부분 근본적인 것은 뭐냐? 검정, 공업통계에서의 검정과 추정을 F 분포표로 하겠다. F 분포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공업통계에서 F 분포표를 명확하게 알고 여기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험계획의 개요가 있었으며 요인배치법이 있었으며 요인배치법에는 계량과 계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분할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반격법이 있어요. 다음에 뭐 이해엔성형 요인배치법, 교락법, 일부실시법, 어떤 회귀분석, 다음에 뭐 직교배열표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문에서 뵙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흐름은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아마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